그 특검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차명폰, 윤전추가 개통한 차명폰을 갖고 대통령과 최순실이 독일에 가 있을 때도 127회. 독일에 갔을 때 127회, 총 2014년 4월 18일부터, 2016년 4월 18일부터 2016년 10월 26일까지. 언제요? 2016년 4월 18일부터 예. 2016년 지난해요. 10월 26일까지. 예. 무려 570여 차례 통화를 했었고, 그 중에 독일에 가 있는 동안에도 127번 있었고요. 예. 이걸 어떻게 청와대에서 그럼 윤전추, 이게 차명폰을 쓴 건지 특정을 했냐면, 그 같은 기간 동안에 대통령이 공용폰 있지 않습니까? 네. 공용폰을 쓰는 동안에 이 대포폰이 사용된 적이 한 번도 없고, 대통령이 해외에 나갔을 때는 쓴 적도 한 번도 없고, 항상 청와대 내에서만 발신이 됐었고, 상대방 최순실 씨는 최순실이 움직일 때마다 그 전화가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최순실 씨가 독일 가 있으면 시차가 있잖아요. 네. 우리 대통령께서도 시차 맞춰주시느라고 새벽 1시에도 전화를 또 하셨답니다. 낮에 전화 받기 편하시라고, 최순실 씨가. 근데 날짜도요, 10월 26일에 언제냐면, 생각해보시면 10월 24일 날, 그 전까지 그렇게까지 대통령이 막 부인하고, 10월 24일 날 오전에 개헌 얘기 꺼내면서 전국을 블랙홀로 밀어 넣으려다가 10월 24일 날 저녁에 태블릿 PC 보도가 JTBC에 나오면서 모든 게 뒤집어지면서 10월 25일 날 오전에 1차 담화 그 안 하던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렇지만 최순실 씨와는 관계가 없었다고 했는데 그 담화하고 나서까지 최순실 씨와 그 폰으로 통화를 한 겁니다. 독일에 있는 최순실 씨. 모르긴 뭘 몰라요.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차명폰으로. 차명폰으로 윤전추 행정관 이름으로 만든 예. 차명폰으로. 온 국민이 차명폰을 국가 세금으로 다 갖도록 법제화 시켜야겠네.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거를 특검이 오늘 정말 비장의 무기로 저는 이거를 꺼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갖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특검이 수사 개시할 때부터 찾았대요. 찾았는데 정말 수천 대의 휴대전화를 다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밝혀낸 거랍니다. 근데 기가 막힌 거는 사실 이 얘기가 나오면 네. 이제 특검에서는 이렇게 기다렸겠죠. 청와대 측에서도 수긍하겠거니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거는 휴대전화는 사람이 쓴 거에 문제지 청와대의 장소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거 찾으려고 왜 청와대 들어오려고 하느냐. 이렇게 나왔어요 또. 이해가 가십니까? 휴대전화는 들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사람 대면 수사를 받든지. 그 얘기를 했어요. 대면 수사할 수 있는데 왜 청와대 압수수색 하냐고. 대면 수사 안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리 돌리고 하는 거예요. 야, 헌재가 이걸 보고 있겠네. 당연히 보고 있겠죠. 예. 제 생각에는 이걸 관전하는 가장 무서운 곳은 심판을 하는 헌재, 그리고 그 심판의 주체가 누구냐면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헌재가 뭐 정치적 판단을 하느냐, 법리적 판단을 하느냐 얘기가 많지만 헌법에 근거하여, 헌법은 국민 주권주의. 이게 첫 번째 지금 탄핵 사유입니다. 이 국민 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배했느냐 아니냐. 그런데 지금 청와대가 아까 얘기했던 10월 24일 개헌 얘기를 뻥 터뜨렸는데 JTBC에서 태블릿 PC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1차 사과했는데 그냥 연설문과 홍보 일부 도움을 받았다라고 1차 담화에서 얘기를 했죠. 근데 그날 저녁 뉴스에서 안보문서가 우르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2차 담화, 3차 담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나온 이 차명폰 통화의 횟수, 내용은 둘째치고 양적인 빈도만 가지고도 그럼 6개월 동안 500번 이상 통화를 했다? 그럼 하루에 두세 번 한 거잖아요. 세 통화 이상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이게. 그게 최순실 씨가 도대체 누구의 시관데 대통령이 하루에 3차례 이상 통화를 했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국민의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는 제가 보기엔 헌재 판결이든 국민들의 반응이든 이거 다 아무 의미 없다. 나에게는. 나는 모르쇠. 지금 이 상태로 밀고 가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거니까 그동안 뭐 유체 이탈이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전혀 지금 다른 평행 세계에서 살고 있는 상황이라. 양 변호사님, 이 건 하나만 해도 이건 국정농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리모트 컨트롤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리모트 컨트롤했든지 아니면 두 사람이 뭔가를 그렇게까지 역할 분담을 해가면서 꼭 나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 들었던 게 처음 든 생각이 사모님하고 하루에 몇 번 통화하세요? 저는 많이 해요. 많이 하세요? 네. 저는 한 10번씩 해요. 하루에? 예.
이상한 분이시죠. 참 좀 이상해요. 제가 생각해도 이상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예. 아니, 우리가 만난 지 지금 33년 됐는데, 하루에 10번씩 계속 통화합니다. 잠깐만, 그 사모님은 한 분이신 게 맞죠? 사모님스가 아니잖아, 사모님. 그러니까 뭐 복수 모르세요? 영어 안 이모님, 배웠어요? 사모님 이거 아니신 거죠? 제가 일모님, 이모님, 사모님, 사모님. 아니신 거죠? 굳이 그걸 여쭤본 이유가 예,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통화를 할 거면 차라리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청와대에 들어앉힐 것이지 왜 밖에 뒀을까? 그렇죠. 라고 생각하다가 든 게 그럼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밖에서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밖의 역할과 안에서 조율하는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에 안 들어놓은 게 아니냐. 결국 특검도 그거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횟수가 570번인데 고영태 씨 직원 중에 나온 게 그런 게 있었죠. 전화 한 번 잡으면 1시간, 2시간씩 걸린다. 이거는요, 특검이 사실은 내용은 파악 못 하는데, 고 기자님 아시겠지만, 시간은 나옵니다. 스마트폰에 기록은, 통화 기록은 나옵니다. 그것까지 더해지면요, 이 나라를 그 최소한 6개월 기간 동안에 최순실과 함께 운영을 해왔구나가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그 특검이 발견한 네. 그 여러 차명폰 혹은 대포폰 중에 하나지만, 그렇죠. 그 이전에는 또 무엇을 했으며, 그렇죠.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 그냥 최순실이 이 나라를 통치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아니,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 사태 앞전에 이미 우리가 이 청문회나 예. 국회에서의 상황을 기억을 해보시면 안민석 의원이 이제 폴더폰을 주머니에서 6개를 꺼내면서 예. 자, 이게 장시호의 명의로 개통된 폰들인데 물론 그건 다 이제 이미테이션들입니다. 이미테이션이죠. 네네. 그 중에 하나는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최순실의 그동안의 차명폰 사랑은 널리 알려진 얘기예요. 본인 스스로가 한 10대 들고 다녔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차명폰을 수시로 또 바꿨다고 해요. 번호를 교체하고 상대에게도 차명폰을 쓰라고 지시를 해요. 재단이나 이 더 블루케이 관계자들에게. 그러면서 또 본인이 폰을 건네주기도 해요. 근데 이것을 또 인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왜 예쁜 캐릭터가 붙어있는 이 밴드 같은 걸 붙여서 이거 마킹을 하지 않습니까? 예, 요거는 요전하고 통화되고, 요건 요전하고 그렇죠, 통화되고. 그렇죠. 그걸 이제 본인은 다 이것은 뭐 노승일 부장, 예. 이것은 뭐 VIP와 통화하는 거, 이건 이렇게. 그러면 적어도 VIP에게도 최순실이 수시로 폰을 교체하면서 갖다 바친 것 아니냐. 지금 확인된 지금 윤전추 차명폰. 예. 이게 6개월이니까 말이죠. 그럼요. 그 이전에 장시호 차명폰. 4년 동안인데. 네, 뭐 이영선 차명폰. 안봉근 비서관의 지인 차명폰. 저는 여러 개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파고들면. 양 변호사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대포폰 하면은, 대포폰 하면 이제 그 주로 이제 요즘은 영등포 일대 가면 그 이제 그 게임 산업, 이제 주로 이제 파는 사람들이 예. 우리나라 국적을 안 갖고 있는 이제 뭐 불법 출연 이런 분들이 그렇죠. 노숙하시는 그렇죠. 분들이라든가. 그분들이 이제 많이 팔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이 거래가 되는데 그럼 범죄 행위 아니고는 대포폰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이 정부에서 가장 역점 사업 중에 하나가 대포폰 없애기 사업 하나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대포폰 없애겠다고. 자기들만 쓰려고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 쓰지 마라 우리가 써야지. 아니, 국가 독점주의네요. 뭐, 대포폰에 대한. 법과 어찌 그렇게 강조를 했었습니까? 그래서 민생 관련 사범들 다 없애겠다고 했었고, 차명폰이라고 하는 게 보이스피싱에도 이용이 되고 하고, 도박, 불법 도박 같은 데 많이 이용이 되기도 하고, 성매매 같은 데 이용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뿌리 뽑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법도 개정을 해서 처벌도 강화했었어요. 이 정권 들어서서. 예. 고기자님. 지금 씁쓸하네요. 특검이 이 대포폰 이용, 이렇게 특히 시간을 얘기한. 차명폰. 예, 차명폰 내용 얘기한 거는 일단은 이제 공동 정범으로서 그 관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싶었을 텐데, 제가 좀 실없는 농담 하나 하자면,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는 거는 지금 최순실 씨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벗어나는 방법은, 지금 최순실 씨 이렇게 벗어나려고 보니까 고영태 불륜 그런 얘기까지 이렇게 이용하지 않습니까? 지렛대 삼는데, 이건 브로맨스에 해당하는 이제 시스터 로맨스가 아니면 불가능한 사이고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뭐 사랑해서 그랬다. 그랬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다시 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은 서면 보고주의자였어요. 국가의 그 중요한 중대사들도 직접 이렇게 대면 보거나 아니면 전화 보거나 이런 것도 거의 받지 않고 서면으로 보고하면 된다라는 주의였는데 최순실 씨하고는 이렇게 하루에 3번 이상. 이건 거의 대면 보고죠. 네, 이렇게. 그때 그 기자회견 할 때도 그러잖아요. 그 기자들이 뭐 왜 이렇게 대통령하고 소통이 안 돼, 그랬죠. 직원, 그러니까 공간에 안 나오시냐.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기자들 보면서.
대면 보고가 중요한가요? 그것을 자꾸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러고 네. 그 장면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나죠? 네. 그 장면이 이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들과 회견을 하면서 예. 최초로 이 애드리브로 예. 사실은 질의응답은 짜여져 있었다고 사후에 알려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질문 정해져 있었고 매체 기자들 다 정해져 있었고 이 질문 던지면 대통령은 준비된 답을 얘기를 했는데 그나마 그게 거의 유일하게 애드리브로 이야기한 중 대면 하나예요. 중요한 거예요. 네네. 근데 그때의 그 장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좀 정 앵커님 얼굴로는 대통령 얼굴은 매칭이 안 되는데 예. 그럼에도 목소리는 불구하고 그 표정, 예. 그 어투, 그 뉘앙스라고 우리가 하죠. 그 분위기로 봤을 때는 상당히 특이한 정치 지도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 왜냐면 대면 보고가 의미 없다니. 안 그래도 지금 취임 이후 지금까지 불통 이미지 때문에 그렇게 시달리던 대통령이 기자들이 소통 또 강조하고 좀 장관들 만나서 얘기 나누시죠. 그 이전부터 초기에 좀 미심쩍었던 것이 진영보건복지부 장관이 연금개혁 문제를 가지고 잘리지 않습니까, 결국? 지금 야당 의원돼 있지 않습니까? 예. 어찌 보면 가신 중에 1등 공신이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장관이었고.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를 보니까 진영 장관 측에서 흘러나온 얘기가 대통령하고 대면 보고, 독대 보고를 하려고 했더니 문고리에게 커트가 되면서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하고 옷 벗게 됐다. 이게 황당한 일이잖아요. 예. 장관이 핵심적인 정책 사안 때문에 대통령 면담 좀 합시다. 그런데 그냥 킬 됐다는 게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늘 벌어져 와서 조윤선 장관은 정무수석 11개월 했는데 대통령 독대 한 번도 못 했는데요. 만나본 이걸 적이 없습니다. 매우 당연하게 이야기해놓고 대통령을 한 번도 못 만난 사람이 지금 또 구속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상황이 막 벌어졌던 정권인데 대통령은 그 와중에 대면 보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하면서 기자 여러분, 최순실 씨하고는 네. 계속 전화 통화를 하고 하루에 있었고. 뭐 몇십 분인지 몇 시간인지 모르지만 3번 이상을 통화했다는 건 이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 농단이 아니라면 딱 하나예요. 저 고 기자님 농담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은 심리적인 문제, 이상이 있다. 근데 최순실만이 심기관리, 치유해줄 수 있는 상대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나 너무 예. 힘들어. 그리고 전화하면 힘내시고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밖에 둘러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정상은 아닌 거잖아요. 아니, 오죽하면요. 제가 이제, 한나라당 의원했던 전혁 의원하고 요즘 무슨 다른 방송을 하고 있는데. 보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얘기 아니에요? 무슨 회의를 하다가, 그게 이제 천막당사 때 얘기예요. 2000년대 초반. 2004년도죠. 4년, 이제 네. 차떼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확 갈 때, 천막당사를 해서 이제 정권을 주면서 당 대표를 책임자를 맡기고. 그때 이제 잔다르크처럼 등장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회의를 하고 나면 막 불안해한대요. 막 불안해하면 전혁 의원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디다 좀 전화 좀 하고 오세요. 그거 모르세요? 그거 유명한 얘기예요. 그러면 나가고 막 전화를 하고 들어오면서 아주 밝은 표정으로. 편안해진 예, 그게 바로 심기관리. 뒤에서 네. 봤더니 최순실 씨에게 통한 거였더라. 이런 정부에 우리가 살고 있었던 네. 거예요. 자, 그런데 양변호 말씀하세요. 예. 네. 아까 그게 첫 번째 하나 우리가 죄송합니다. 주목해야 되는 게 그렇게 서면 보고주의자였는데 최순실 씨하고는 대면 보고에 준하는 전화로 서로 이렇게 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캐릭터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정말 궁합이 잘 맞죠. 박근혜 대통령은 계속 그쪽으로 보는데. 전형적인 결정장애고 예. 최순실 씨는 일도 양당 간의 결정을 팍팍팍 내리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심리적으로 의지할 만했겠죠. 예.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이제 국정을 어떤 농단한 것이고 최순실 씨에게 그 여지를 넘긴 것이니까 문제가 된 것이지만 또 하나는 세월호 7시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이 국가안보실장하고 몇 분을 했냐는 거예요. 몇 통화를 하고. 아마 아하. 2번에 걸쳐서 2분 내외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 한 10분 정도 통화했던 건 다른 건으로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개인의 의지가 노동복지위원회하고 예. 했던 거. 최원영 고용복지수석과 예. 그 부분 빼면은 그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고작 1, 2분 얘기하는 분이 예. 최순실 씨와는 이렇게 하루에 3번씩, 3번 이상씩. 그리고 그러네. 그렇게 오랜 세월호 7시간하고 시간을 대비해서 했다는 거. 보니까 정말 그때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장했듯이 벙커에 들어가서 회의를 하고 있든 네. 아니면 만약 그렇지 않게 되면 각 부처에 대해서 일일이 지시하고 있었을 그 시간에 막상 안보실장하고는 통화도 채 10분도 안 됐고.
리모트 컨트롤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리모트 컨트롤했든지 아니면 두 사람이 뭔가를 그렇게까지 역할 분담을 해가면서 꼭 나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 들었던 게 처음 든 생각이 사모님하고 하루에 몇 번 통화하세요? 저는 많이 해요. 많이 하세요? 네. 저는 한 10번씩 해요. 하루에? 예. 이상한 참 좀 이상해요. 제가 생각해도 이상해요.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 예. 아니, 우리가 만난 지 지금 33년 됐는데, 하루에 10번씩 계속 통화합니다. 잠깐만, 그 사모님은 한 분이신 게 이상한 맞죠? 가족인데. 사모님 스가 아니잖아, 사모님 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복수 일모님, 모르세요? 영화 안 이모님, 배웠어요? 사모님 이거 아니신 거죠? 제가 그걸 일모님, 이모님, 사모님, 사모님. 아니신 거죠? 굳이 그걸 여쭤본 이유가 예,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통화를 할 거면 차라리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청와대에 들어앉힐 것이지 왜 밖에 뒀을까? 그렇죠. 라고 생각하다가 든 게 그럼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밖에서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밖의 역할과 안에서 조율하는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에 안 들어놓은 게 아니냐. 결국은 특검도 그거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횟수가 570번인데 고영태 씨 에서 자, 태블릿 PC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1차 사과했는데 그냥 연설문과 홍보 일부 도움을 받았다라고 1차 담화에서 얘기를 했죠. 근데 그날 저녁 뉴스에서 안보문서가 우르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2차 담화, 3차 담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나온 이 차명폰 통화의 횟수, 내용은 둘째치고 양적인 빈도만 가지고도 그럼 6개월 동안 500번 이상 통화를 했다? 그럼 하루에 두세 번 한 거잖아요. 세 통화 이상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이게. 그게 최순실 씨가 도대체 누구이시고 한데 대통령이 하루에 3차례 이상 통화를 했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국민의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는 제가 보기엔 헌재 판결이든 국민들의 반응이든 이거 다 아무 의미 없다. 나에게는. 나는 모르쇠. 지금 이 상태로 밀고 가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거니까 그동안 뭐 유체 이탈이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전혀 지금 다른 평행 세계에서 살고 있는 상황이라. 양 변호사님, 이 건 하나만 해도 이건 국정농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그 특검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차명폰, 윤전추가 개통한 차명폰을 갖고 대통령과 최순실이 독일에 가 있을 때도 127회. 독일에 갔을 때 127회 총 2014년 4월 18일부터 2016년 4월 18일부터 2016년 10월 26일까지 언제요? 2016년 4월 18일부터 예. 2016년 지난해요. 10월 26일까지 예. 무려 570여 차례 통화를 했었고 그중에 독일에 가 있는 동안에도 127번 있었고요. 예. 이걸 어떻게 청와대에서 그럼 윤전추 이게 차명폰을 쓴 건지 특정을 했냐면 그 같은 기간 동안에 대통령이 공용폰 있지 않습니까? 네. 공용폰을 쓰는 동안에 이 대포폰이 사용된 적이 한 번도 없고 대통령이 해외에 나갔을 때는 쓴 적도 한 번도 없고 항상 청와대 내에서만 발신이 됐었고 상대방 최순실 씨는 최순실이 움직일 때마다 그 전화가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최순실 씨가 독일 가 있으면 시차가 있잖아요. 네. 우리 대통령께서도 시차 맞춰주시느라고 새벽 1시에도 전화를 또 하셨답니다. 낮에 전화 받기 편하게. 이제 특검에서는 이렇게 기다렸겠죠. 청와대 측에서도 수긍하겠거니.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거는 휴대전화는 사람이 쓴 거에 문제지 청와대의 장소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거 찾으려고 왜 청와대 들어오려고 하느냐. 이렇게 나왔어요 또. 이해가 가십니까? 휴대전화는 들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사람 대면 수사를 받든지. 그 얘기를 했어요. 대면 수사할 수 있는데 왜 청와대 압수수색 하냐고. 대면 수사 안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리 돌리고 하는 거예요. 야, 헌재가 이걸 보고 있겠네. 당연히 보고 있겠죠. 예. 제 생각에는 이걸 관전하는 가장 무서운 곳은 심판을 하는 헌재, 그리고 그 심판의 주체가 누구냐면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헌재가 뭐 정치적 판단을 하느냐, 법리적 판단을 하느냐 얘기가 많지만 헌법에 근거하여, 헌법은 국민 주권주의. 이게 첫 번째 지금 탄핵 사유입니다. 이 국민 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배했느냐 아니냐. 그런데 지금 청와대가 아까 얘기했던 10월 24일 개헌 얘기를 뻥 터뜨렸는데 JTBC라고 최순실 씨가. 근데 날짜도요, 10월 26일에 언제냐면, 생각해보시면, 10월 24일 날, 태블릿 그 전까지 PC가. 그렇게까지 대통령이 막 부인하고, 10월 24일 날 오전에 개헌 얘기 꺼내면서 전국을 블랙홀로 밀어 넣으려다가 10월 24일 날 저녁에 태블릿 PC 보도가 JTBC에 나오면서 모든 게 뒤집어지면서 10월 25일 날 오전에 1차 담화 그 안 하던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렇지만 최순실 씨와는 관계가 없었다고 했는데 그 담화하고 나서까지 최순실 씨와 그 폰으로 통화를 한 겁니다. 독일에 있는 최순실 씨. 모르긴 뭘 몰라요.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차명폰으로. 차명폰으로 윤전추 행정관 이름으로 만든 예. 차명폰으로.
온 국민이 차명폰을 국가 세금으로 다 갖도록 법제화시켜야겠네.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거를 특검이 오늘 정말 비장의 무기로 저는 이거를 꺼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갖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특검이 수사 개시할 때부터 찾았대요. 찾았는데 정말 수천 대의 휴대전화를 다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밝혀낸 거랍니다. 근데 기가 막힌 거는 사실 이 얘기가 나오면 네.